대구까지 다녀오셨는데 김 후보님 쪽과 연락이 좀 닿으셨는지. 대구까지 못 가고 대전에 가다 돌아왔어. 저 따로 연락한 거에 뭐 얘기 나누시거나 이럴 예정이에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뭐.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대구행 기차에 올랐던 권성동 원내대표. 김 후보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에 급히 기차에서 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렇게 김 후보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요. 전화를 3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아,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후보님 전화번호 알아요? 이죠. 어? 그 사이에 또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30분을 서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미심장한 글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후원 안내글도 올렸고요. 꽃꽃 문수 홍보 게시글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비대위 해체 권한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이런 인용글도 올렸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전 시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을 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는데 이걸 역이용한 김문수를 왜 비난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나라를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의 일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봤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2시에 의원총회라고 3시 50분에 동대구역행 KTX를 탔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후 4시 50분에 일정 중단에 일단 대전에서 하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밤 10시 30분에 김문수 후보의 집 앞을 가서 만나려고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오전 10시에 영덕으로 갔고요. 1시 넘어서 포항으로 또 4시 넘어서 경주로 갔다가 일단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동선이 약간 여기서 꼬였고요. 만나지 못했고 오후 8시에 서울로 왔는데 밤 10시 43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처음 보는 광경이네요. 성취윤 의원님. 저는 뭐 처음 보는 광경 같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보수 정당은 순례가 좀 바뀔 뿐이고 저렇게 숨바꼭질 그리고 뭐 약간 도망치는 거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였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는 당 대표가 갑자기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모티콘 남기고 잠적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도 이제 이준석 대표 찾겠다고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뭐 총선입니다만 대선은 아니고 총선입니다만 2016년에도 김무성 대표가 그때 뭔가 그 공천에 또 반발하면서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표현도 그때 했었죠. 그러면서 영도대교에서 가서 사진 찍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찾아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예. 옥새 찍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 사만 봐도 뭔가 그렇게 뭐 순례는 좀 바뀔 수 있어도 당대표나 후보가 뭔가 당내 갈등 때문에 어딘가 도망가고 쫓아가고 이런 것들은 뭐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체 왜 이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추격전을 하고 있는가? 지금 보수정당 후보들이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정당 후보는 대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고 어떤 비전을 내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은 추격전입니다. 그리고 단일화 일정을 놓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상 대선은 포기하고 차기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행간의 이런 의구심들을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은 대체 3번의 총선을 연속으로 패배하고 두 번 연속 배출한 대통령 파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권 투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숨바꼭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뭐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쪽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비전을 내놓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를 하루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누가 기득권을 갖고 누가 주도권을 잡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선은 포기했고 대선 이후의 당권 경쟁, 즉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 권한 그리고 내후년에 있을 총선 공천 권한을 놓고 벌써부터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장 대선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아야 그걸 다 할 수 그쵸. 있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동의 못 하시죠? 네, 못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대선 포기 안 했고요. 반드시 이겨서 오늘과 같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에 숨바꼭질하는 그런 촌극을 보이게 돼서 사실 뭐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당원분들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 단일화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동적인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묻지마식 단일화,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아니라 서로 어떤 가치, 공통의 가치 지향에 기반한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숨바꼭질하는 총국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이번 대선이 어떻게 치러진 대선입니까?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진 대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자는데 모든 후보들이 그런 동의를 해야 그런 가치에 기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엄중한 국제정세에서 어떻게 국익에 기반한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 아까 앵커께서 공약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통 공약에 기반한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실종되고 그저 묻지마식 정치공학적 단일화에만 목을 메고 있으니 저런 숨바꼭질하는 총국까지 빚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이제 밤에 김문수 후보 자택에서 기다리는 모습 보셨는데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언론사 카메라에 몇 가지가 찍혔습니다. 전화를 건 시간과 횟수가 그러니까 발신 화면이죠. 발신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의도적으로 노출을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뭐 둘째 치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저장이 돼 있었고 뭐 안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 10시 36분에 한번 전화하고 10시 31분에 그 전에 전화를 했고 또 그에 앞서서 26분에 전화 통화 시도를 했고요. 자, 그만큼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는 열심히 만나려고 했다라는 걸 부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렇게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모욕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렇게 화면을 노출하고 또 기자들한테 뻔히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음에도 기자들한테 후보 전화번호 알아요라고 물어보는 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능욕하고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핸드폰 노출 화면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과거에 국회에서 이제 비키니 사진 보시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또 논란이 일으킨 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준석을 비난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리 따봉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바람에 당을 수렁에 빠뜨린 분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 김문수 후보의 부재중 통화 내역까지 이 정도면 사실 악질적인 언론 플레이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다른 의원들처럼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도 붙여서 이런 논란을 차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화번호까지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지도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김문수 자당 후보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압박의 수단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잠시 저희가 좀 도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여야 정치권 망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야말로 이 윤석열 이 잘못된 그릇된 권력에 있어서 항의 표시로 보이콧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도망이라고 한다면 체포동의안 기각시키려고 단식하러 도망가고 또 본인의 어떤 재판 혐의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는 도망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도망이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각 단일화 회동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곧 두 후보가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들어가면서 어떤 입장을 한마디씩 언론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밝힐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이 좀 분주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맥락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한덕수 후보를 당 후보로 밀고 있고 당에서도 한덕수 후보의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혔고요. 경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의 저 페이스북 글은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빙성이 있다 없다 세 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찬 의원님.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도기 대선 국면 초반에 그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다가 중반까지 본인이 치고 나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덕수 변수가 나오고 갑자기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뭔가 특히나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한덕수 차출론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한창 치열하게 뭔가 치러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한덕수 얘기만 되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친윤 세력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한덕수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 뭔가 용산이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서 한덕수를 앞세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도 지금 김문수 대 한덕수의 이 단일화 과정을 사실상 윤석열 대 정광훈의 대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뭐 공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좀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나 충분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저런 입장 표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유재 의원님.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없이 출마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다만 이게 평가할 때는 결국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걸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후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5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옹립하자고 의견을 냈었죠. 예. 그때 했던 그 의원들의 면면, 그리고 출마 선언 당시에 한덕수 후보와 함께했던 의원들의 면면, 그리고 이번에 지도부와 함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의원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국민의힘에서 친윤 의원들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덕수 후보는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외형적으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윤심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사실이 아니라고 믿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기인 의원님. 사실 국민의힘의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 내부의 인재를 키워서 대통령 후보 내지는 정치인으로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불리한 국면일 때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아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도 판결한 것처럼 정치력이 상당히 좀 쌓여 있고 경험이 상당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관용하고 절제하고 타협의 미를 발휘하면서 정치를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되는데 불리한 국면이 이뤄지니까 자꾸 신상 효과만 벌이는 바람에 자꾸 바깥에서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끌어들여 오느라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고 전 홍준표 후보의 저런 지적에 대해서 마땅한 좀 합리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정현 한덕수 캠프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도 아니고 절대 그런 통화도 한 적이 없다. 상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통화도 안 했다. 그러니까 상의도 안 했고 통화도 안 했다. 그 이유라는 것은 탄핵 이후입니다. 탄핵 이후에 통화도 안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제가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이제 곧 6시에 회동이 시작됩니다. 현장 바로 연결할 텐데 일단 세 분은 여기까지 듣죠. 고생 많으셨습니다.